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허니쌤 국어 공부 2일차 157번 공부하겠습니다. 156번에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좀 달아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단 친구가 있다. 안 보신 건가? 보신 건가? 그래서 이제 쌤이 토요일날 숙제 검사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습관 꼭 길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2일차 공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볼게요. 물질의 상태는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 등으로 나뉘는데, 끊어주고, 이들 중 두 개의 상 사이에 두 상의 성질이 이행하는 극히 얇은 층의 경계면을 계면 또는 표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물질 상태가 세 개가 있고, 일단, 그리고 계면 또는 표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질이 이행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얼음은 고체잖아요. 얼음이 기온이 올라가면 녹아서 물이 되고, 또 더 올라가면 불불 끓으면은 기체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증기 다시 써야 되겠네. 상태 변화할 때 요게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체에서 이게 물은 액체이고 수증기는 기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음과 물 사이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이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한다, 뭔가 과정이 진행된다,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흡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대부분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상의 표면에서 한 상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물질이 다른 상에 축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흡착이란 이런 것이다. 축적이라는 말 어휘 여러분 무엇입니까? 축적, 쌓인다. 다른 상에 쌓인다. 차곡차곡 쌓인다. 현상이 흡착이다. 흡착이라는 말은 흡수한다, 여러분. 착은 부착한다. 그래서 흡착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흡수해서 부착. 우리가 뭐 착 붙는다 할 때 부착할 때 흡착이니까 뭔가를 착 달라붙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축적이 일어나 표면의 농도가 증가하는 물질을 흡착제, 그 물질의 표면에 쌓이는 물질을 흡착질이라 한다. 그래서 흡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고, 일문단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고른다면 흡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2문단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착제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개념이죠. 고체 물질이 많이 사용된다. 고체 결정은 모든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내부 원자들이 동일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요. 대칭 상태에서 원자에 미치는 힘은 모두 상쇄된다. 상쇄라는 말은 없어진다. 어떤 여러분들의 이거 볼 때 정보가요. 고체 결정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아, 그렇다네요. 잘 모르면 여러분들은 원자가 뭐고 규칙적으로 배열되는지 뭔지 잘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고체 결정은 모든 어떤 우리가 상태에 뭐 물질이 있고 그 잘게 쪼개면 나중에는 원자, 핵, 전자 뭐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잘게 쪼갠 하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내부 원자들이 동일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 동일하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칭 상태에서 원자에 미치는 힘은 모두 상쇄된다. 같이 없어진다. 왜 그런지 따지지 맙시다. 그러나 표면 원자, 바깥에 표면이란 말은 표면이니까 겉에 있는 원자는 위쪽에 원자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과 위쪽에 작용하는 힘이 불균형 상태가 되어 표면에 위치한 원자는 내부 원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내부 원자와 표면 원자가 언급되어 있고 이것들이 뭐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좀 잡아내면 좋겠고요. 왜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지, 왜 불균형이 되는지 이런 거에 너무 깊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정보가 이 문단에 나와 있다.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원리를 따지려고 하지 마라. 자, 표면 원자는 내부 원자에 비해 에너지가 높다 그랬으니까 다른 원자나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하게 높은 에너지 상태는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겠지. 불안정하니까 이것이 다른 원자와 결합해서 안정하게 바뀌는 성질을 가진다. 자, 이러한 안정화 과정에서 유체 속에 존재하는 흡착질과 유체라는 말은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유체라고 해요. 흡착질과 고체 물질인 흡착제 표면이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까지. 이 문단은 흡착제로 고체 물질의 특성, 내부 표면 원자, 내부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로 판단하면 되겠죠? 3문단 보겠습니다. 흡착에는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은 흡착제에 대한 설명이고 3문단은 흡착에 대한 설명이니까 1문단에서 언급되었던 흡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흡착의 종류 말하고 있으니까요. 3문단은 그러면 두 개가 물리 흡착과 화학 흡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죠? 이 두 흡착은 흡착을 일으키는 원리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물리 흡착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니까 인력은 당기는 힘에 의해 흡착이 일어나 전자가 이동하지 않으나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 화학 흡착은 표면 원자와 흡착한 분자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화학적 결합에 의해 흡착이 일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네요. 대조적이네요. 그리고 물리흡착은 흡착이라는 속도가 빠르고 평형이 이루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며 흡착한 분자 위로 추가로 흡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흡착층이 두껍다. 이런 것들. 이와 달리 화학흡착은 일반적으로 흡착을 위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흡착 속도가 느리고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고 또한 화학흡착에서는 흡착하는 물질과 표면 원자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흡착이 한 층으로 제한된다. 여기서는 이제 층이 흡착이 두꺼워진다 그랬잖아요. 물리흡착에서는. 화학흡착은 한 층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표면에 흡착한 물질과 그 위로 접근하는 물질이 동일함으로 서로 전자를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너무 세세한 정보를 너무 이해하려고 너무 이해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3문단에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구나.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네 정도로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음 달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살펴봤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주요는 가장 중요한 서술 대상 뭐에 대해 말하고 있냐, 즉 화제가 뭐냐 했을 때 바로 흡착이죠. 흡착에 대해서 1문단에 정의하고 있고, 자, 그래서 1문단에 흡착을 정의하고 있고 2문단에서 흡착제 설명하고 있고 3문단에 흡착의 종류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요 서술 대상은 흡착이라고 해야 맞겠죠. 5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물질 상태를 기준으로 고체, 액체, 기체이겠죠. 흡착이 일어나는 과정, 어떤 순서는 비교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 나와 있지 않죠.
흡착의 개념, 원리를 설명하고 흡착의 종류를 구분해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정답입니다. 개념은 1문단, 원리 2문단, 종류는 3문단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 흡착질과 흡착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흡착의 발생으로 파생되는 새로 생기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물리흡착과 5번 물리흡착과 화흡착의 사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문단에서 물리흡착과 화흡착의 종류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을 뿐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상이 변화한다. 상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액체, 고체, 기체, 액체상, 고체상, 기체상의 변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답 2번. 여러분 2일차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 복습해 주시고 다음 3일차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